영상 촬영 진행 같이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인물을 먼저 그릴 때 물론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막 이렇게 약간 달걀형처럼 대충 어림 잡고 요 정도의 눈이 있겠지 하고서 어림 잡아가면서 점점 정확하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일부러 선들을 좀 많이 그어놨죠. 저희는 틀을 잡아서 그 틀에 맞춰서 인물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그림 그리시는 화지가 요 A4 사이즈 정도보다 좀 크거나 딱 맞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 1대1 비율로 갈 겁니다. 이 사진이랑 같은 크기로 그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빨간 네모 상자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수리 표현해놨던 이 선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올 겁니다. 그냥 네모난 틀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로 화지에 맞게 수평선을 잘 그어주시고요. 이 처음에 이런 선들 긋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틀어지면 인물 형태가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입시미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막 지금 뭐 무슨 작가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직선을 긋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연필 긴 거 대고서 그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깍지 있으신 분들 깍지 대서 일자 그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수리 여기 해놨으면 턱끝, 저희 얼굴 끝부분 같이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 한번 그어볼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스케치 떠보기입니다.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끝나는 부분 처리를 했으니까 요 가로로도 세로선을 한번 그어줘서 이 안에다가 얼굴형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요 선 그을 건데요. 이거 아무데나 그으시는 게 아니라 이 종이가 있으면 요 중간에다가 그어야겠죠. 종이가 있으면 가운데에다가 넣어야 돼요. 거의 한쪽으로 쏠릴 수 없어요. 가운데에다가 그리셔야지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할 거냐? 중심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 종이의 한가운데 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좀 중심이 될 것 같은 부분에 선을 한번 그어보십니다. 생각보다 긴 선을 긋는 게 처음 연필 잡으시거나 오랜만에 잡으실 경우에 상당히 힘들어요. 짧은 선들을 조금 이어가면서 직선을 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는 사각틀 요거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뭐 하실 거냐면 그러면은 양쪽에 지금 완전 정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으로 요 끝나는 빨간 선들 요거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1대1 똑같은 크기로 그릴 거기 때문에 저희 중심선 요거 저희 그었죠. 요 종이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길이가 되는지 연필로 자처럼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대로 당겨와서 체크해주고요. 내가 정확히 왔는지 한 두세 번 정도를 체크를 더 해줄 거예요. 여기서 그었다고 해서 쭈루룩 일자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래쪽에다가도 점선처럼 표시를 좀 한번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두고 네, 이렇게 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왼쪽 세로선 하나 그었으니까 오른쪽도 하나 더 그어줘야겠죠?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갈 거예요.
처음에 이런 틀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눈, 코, 입 들어갔을 때도 형태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비슷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선으로 뭔가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걸 그리드 잡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초반에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어림 잡아가지고 인물 형태를 좀 잡아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가지고 좀 연습을 좀 그래도 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제는 좀 그리드 없이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어림 잡아서 그림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림 잡아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림이 더 빨리 늘기는 해요. 근데 초반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드 잡아서 하는 거를 좀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세로선 이렇게 쭉쭉쭉 그었죠? 그 다음에 저희 뭐 할 거냐면 빨간 선 위주로 제일 먼저 그을 거예요. 여기 중간선 그을 건데요. 저희는 이미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가지고 그대로 오면 절반을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물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정수리부터 턱끝까지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야 될 텐데 이거를 이런 종이에다가 옮겨올 때 이 중간을 저희가 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중간을 잡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는 방법이 나는 일단은 어림을 잡아서 한 요 정도를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엄청 틀려져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림 잡아서 놓고 그러면은 여기를 길이를 재는 거죠. 여기를 길이를 재서 아래로 와요. 그러면은 얘랑 길이가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오차가 난 범위 가운데 부분이 정확하게 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내가 자가 없는데 좀 정확하게 반을 잡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오차 범위의 가운데를 반으로 생각해 두시면 연필로 쟀을 때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만약 기억 못 하셔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빨간 선 있는 부분 잡아서 연필로 길이를 재서 이렇게 올 겁니다. 지금 인물 이목구비 얼굴형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기준 선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어서 수평선으로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게 선 잘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선들을 그어주실 때 이거 너무 진하게 그으시면 나중에 지우기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흐린 선으로 그어주시고 스케치도 연필을 EB나 HB 쓰시면 더 좋기는 해요. 잘 지워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사비 쓰셔도 됩니다. 근데 힘 조절을 조금 더 연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저희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파란 선 이런 건 나중에 긋고요. 여기 파란 선 하나 긋고 노란 선 요거까지 긋고 나서 얼굴 그리는 거 시작해 볼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저번 주에 그렸던 그 인물, 그냥 가상의 인물을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코가 뭐 여기까지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코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면서 이따 그릴 겁니다. 일단은 파란 선 여기 절반 크기 길이도 재서 기준선 그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3등분 이렇게 해줄게요. 비슷하게.
틀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서 대부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 더 체크해 줄 거는 저희 귀는 얼굴이랑 따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끝나는, 그러니까 여기 광대 있는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재서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얼굴형 이렇게 그리겠죠. 오른쪽도 이렇게 얼굴형이 내려가겠죠. 대충 계란형으로 슬쩍 그려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두상을 조금 표시를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대머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린 선으로 대충 이렇게 얼굴 윗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고 눈, 코, 입 들어갈 거예요. 코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남아드린 그 사진이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코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저희 아까 파란 선 요거 여기 그었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코가 끝나는 부분에다가 좀 정확하게 선도 한번 그어보시고, 저는 코 끝나는 부분 선을 어디다 그었냐면 잘 보시면 콧망울이 있고 콧볼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콧볼 끝나는 부분에다가 선을 그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내가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리면은 코가 또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 그은 부분이 콧망울인가 아니면 콧볼 끝나는 부분인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시다 보면은 막 이런 보조선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헷갈려요. 정확하게 표시 잘 해보시고, 저는 콧볼 끝나는 이 부분에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파란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길이 한번 재서 코 끝나는 부분 체크해 볼게요. 여기를 코 끝나는 부분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뭐 할 거냐면 제가 이 초록색 선 점선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온 게 있어요. 보시면 얘가 지금 얼굴이 왼쪽 오른쪽 비대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왼쪽은 그래도 콧볼이 얘랑 살짝 비슷하게 만나요. 이렇게 제가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콧볼이 조금 더 커요. 훨씬 커요. 잘 안 보이니까 보시면은 예를 들면 초록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그리셔야 돼요. 한번 그려볼게요. 콧볼이 동그랗게 시작되기 시작한 여기 시작되는 요 선 한번 길이 재서 그만큼 여기 올 거고요. 그리고 초록선은 눈 앞머리에서 쭉 내려온 선이라서 이렇게 올게요. 여기 칸에 맞춰가지고 둥그렇게 콧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조금 튀어나와야 돼요. 이 선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콧볼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콧볼도 요 동그란 걸 그려주는데 왼쪽보다 훨씬 튀어나오게 콧볼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어줄게요. 양쪽 콧볼을 그리신 다음에는 이제 남은 거는 콧망울이랑 콧구멍 이렇게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까 콧볼을 위치를 요 끝으로 잡을 건지 콧망울을 잡을 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콧망울은 콧볼보다 조금 더 위에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진 보시면 약간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콧망울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콧구멍 파주기 시작할게요. 콧구멍도 뭐 길이랑 이런 거 다 체크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 정도는 어림잡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콧구멍이 꽤나 크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닫아서 살짝 칠을 해줘 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콧구멍 그려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진짜 안 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인물에 있는 이런 명암들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선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남아있으면 되게 부피가 되게 팽창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조금 표시를 해볼 거냐면요. 콧대 라인 같은 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애를 한번 데리고 와서 코 라인을 한번 그릴게요. 지금 콧대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기 시작하냐면 눈썹 한번 보세요. 눈썹 뼈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인 거죠. 얘부터 내려와서 쭉 와서 제가 코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복습을 하면 콧대가 이런 원기둥이다 라고 하면은 콧망울이 동그란 구처럼 이렇게 달려있고 양쪽에 조금 더 작은 구가 달려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코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콧대 라인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콧망울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그러면서 뭐 코 옆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겠죠. 스케치 하실 때 약간 명암을 넣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아까는 돼지코처럼 이상해 보였으니까 이런 명암을 스케치 하실 때 조금 넣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코, 눈썹, 라인, 콧대 따라서 쭉 옵니다. 코 라인도 보시면 일자로 쭉이 아니라 미간 쪽에는 살짝 듬뿍 들어갔다가 약간 코뼈 따라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톤 들어갈 때 더 정확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눈과 눈 사이만 조금 더 좁아지고 콧망울과 연결돼서 이런 명암이 진다 정도만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저 입도 같이 갈 겁니다. 입하고 얼굴형하고 그리고 머리 그리면 끝나요. 저희 아까 네모네모 틀 그을 때 여기 아래쪽에 3등분 하셨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 표준 얼굴이면 요게 이제 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지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등분 됐을 때 3분의 1, 요 안쪽에 입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충 요 정도로 입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크림선으로 표시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입술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둬보고 그리고 입술 선이 시작되는 위치 한번 잴 거고요. 파란 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얼만큼 간격이 있는지 재면 되겠죠. 파란 선부터 입술 가운데 온턱 트인 부분 여기 길이 한번 잴게요. 이거 길이 재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림 잡아서 살짝 표시하셔도 돼요. 한번 쟀고요.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양쪽 입술산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재져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부분 체크를 했으니까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이랑 나눠지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여기도 연필자처럼 이용해서 길이 한번 체크해서 입술 앙 다물어지는 윗입술, 아랫입술 나눠지는 부분 체크 한번 해줬고요. 아랫입술을 보시면 이 노란 선보다 평소선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아래쪽으로 아랫입술 표시 한번 이렇게 해줬어요. 요 선인 거겠죠. 여기 좁은 어둠이 있는 부분이 아랫입술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입술 그릴 겁니다. 입술이 생각보다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냥 무표정, 가만히 있는 무표정이라서 이렇게 웃는 입꼬리나 이런 게 드러나지도 않고요. 입술이 굉장히 좁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넓이를 위해서 제가 파란 선을 이렇게 그어놨었는데요. 요거를 위아래로 체크하셔서 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이미 빨간 선 요게 있기 때문에 빨간 선 기준으로 양옆으로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 사람 인중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인중에다가도 선 하나 그냥 살짝 그어주셔도 되고요. 이건 어차피 명암 들어갈 때 저희 할 거라서 인중, 코와 입술 선 사이에 이렇게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인중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목구비 다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 귀만 빼고. 얼굴형을 그릴 때도 이 사각틀 보조선을 이용을 할 거라서 요거는 지금 지우시지 말고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얼굴형 그릴 거예요. 이제 얼굴형 그릴 건데요. 머리 라인부터 여기 머리 라인부터 해서 얼굴 반대 턱까지 쭈르륵 갈 거예요. 그래서 머리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쪽에다가 선을 또 그어볼 거예요. 저희 아까 아래쪽만 이렇게 등분 처리해가지고 그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이랑 동일하게 이 파란 선 2분의 1 돼 있고 똑같이 여기도 3등분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과 정수리 반 정도 이거를 체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연필로 또 재가지고 와서 반 해주시고 여기서 3등분 하면은 저희 여기 머리, 이마 라인 그릴 수 있는 선이 나옵니다. 이거 나는 이거 좀 그리다 보니까 그리드 조금 필요 없는 것 같고 조금 어림잡아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선 그어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눈썹이랑 뭐 눈이랑 이런 거 다 그려놨기 때문에 요런 간격들 보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마가 살짝 둥그렇게 왔다가 눈썹 쪽 오면서 요 관자놀이죠. 여기 살짝 좁아지고 광대를 그릴 건데요. 여기 저희가 맨 처음에 귀랑 얼굴형이랑 나눠놨던 선이 있을 거예요. 거기보다 얼굴형이 더 튀어나갈 수가 없어요. 광대가 정면에서 얼굴을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그 아래로는 다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광대를 표시를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점점 경사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각틀 선을 지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저는 얼굴형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남는 여백 모양 도형을 좀 보고서 그리거든요. 얘가 이 정도 약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려서 요거 비교해 보시면서 아래 얼굴형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얼굴형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이상해졌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한번 봐드릴 거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왼쪽, 오른쪽 얼굴도 똑같이 이런 모양 보시면서
좀 이렇게 얼굴형을 그리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되게 뭔가 넙대대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석 얼굴 자체도 광대가 되게 도드라지는 얼굴이고 그래서 지금 명암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부피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닮아 보이니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도 넣어봐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약간 좀 축소되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듭니다. 명암이 안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좀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상태에서 안 닮았다 해서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명암이 들어가야 확실하게 이게 축소되어 보이고 뭐 톤도 더 정확하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목 그리실 분들은 목도 한번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얼굴형까지 그리신 분들은 아까 그냥 대머리처럼 이렇게 머리 모양 해두셨었잖아요. 요거 머리 약간 이런 선 튀어나간 거나 이런 거 표시해 주시면서 머리카락 모양도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 모양은 눈썹 코보다 살짝 내려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 동그란 컵 손잡이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에 맞춰서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눈을 먼저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초록색으로 눈의 크기를 재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연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초록색 사이 그리고 여기 눈이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눈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미간 사이에 눈 하나 정도 크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 재시면서 눈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완벽한 대칭은 절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근육을 이 오른쪽에 근육을 더 쓴다던가 뭐 조금씩 이제 살면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근육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토지섭 자체도 얼굴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눈과 눈 사이를 이렇게 눈 하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제 사람을 보고 실제 인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런 비대칭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그려주셔야 사람을 닮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자처럼 한번 또 체크를 계속 해줄 거예요. 네, 오른쪽 먼저 이만큼 초록색 간격이 있으니까 얘를 체크를 해서
요 눈이 있는 위치, 빨간 선 위치에다가 한번 체크해 줄 거고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 초록선 요 그은 부분을 이제 눈이 시작되는 위치로 그을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이 조금 흐리멍텅하고 명암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화질 좋은 그 사진을 보시면 눈이 끝나는 부분 위치를 제가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길이 재서 다시 눈꼬리가 끝나는 부분의 위치를 표시를 할 겁니다. 약간 로봇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눈의 길이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눈 길이 체크해놨으니까 왼쪽도 그냥 같이 갈게요. 여기도 똑같이 초록색 선 간격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눈이 끝나는 초록색 선도 같이 그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 이제 눈 그리기 시작할 텐데요. 눈의 길이는 체크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이 앞에 눈 앞머리 쪽이 이 빨간 선에 맞닿아 있고 얘가 점점 둥그렇게 올라가면서 동그래지죠.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 제일 높아진 부분,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가장 높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눈 길이 체크, 넓이 체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얘도 저는 선을 그어두진 않았지만 여기 위치 한번 체크해서 빨간 선에서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가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눈의 제일 높은 위치를 체크를 해줬다면 그 다음부터는 눈 앞머리부터 눈 끝까지 모양 그려줄 거예요. 눈 앞머리의 시작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만나는 이 부위로 생각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좁고 낮게 시작되다가 눈의 한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가서 제일 높아지고 눈 꼬리 쪽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올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눈꼬리 쪽으로 왔는데 눈꼬리가 요 십자 요 선에 맞지 않고 살짝 위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눈을 한번 대충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인물을 보고서 이제 눈을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 이제 표준적인 눈 모양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약간 눈을 약간 물고기처럼 생겼다. 물고기의 꼬리를 뗀 요 앞모양처럼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찰을 하면서 보시면 얘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말을 해볼게요. 이게 물고기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눈 앞쪽에 보시면 눈물샘이라든지 동양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몽고주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름도 있어 보이고요. 약간 이제 눈 앞머리 쪽이 접히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입 쪽에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나와서 속살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눈을 관찰을 안 해서 그리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눈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요것보다는 저희는 일단 지금 인물을 배우고 있으니까 눈 앞머리 쪽에 있는 이 촉촉해 보이는 속살 부분 또 표시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서 눈 앞머리, 눈꼬리, 눈의 중간 부분이 가장 동그랗게 높아져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사람도 납작하게 이렇게 올라오지만 눈의 중간 부분이 가장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꼬리, 아까 스케치할 때 이 눈 앞머리보다 살짝 올라와 있게 그렸는데 보시면 이 사람도 여기다가 이렇게 눈 앞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선으로 해볼게요. 수평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눈 앞머리보다 눈꼬리 쪽이 살짝 올라가 있어 보이는 그런 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꼬리가 살짝씩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 처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훨씬 더 그 이미지나 그런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으면서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꼬리까지 살짝 기울기가 생겨 보이는 눈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동자 보시면 눈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눈동자는 이 사람만 봐도 편안하게 지금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죠? 눈동자 한번 관찰해서 보세요. 눈동자 윗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윗꺼풀에. 그래서 저희 그냥 사람 눈 그릴 때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 중앙에 그려주는데 눈동자 윗부분이 살짝 가려지는 이런 모양새로 눈을 그려줄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뭐 쌍꺼풀은 이따 그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눈 아래쪽 아랫꺼풀이라 그래서 여기 애교살 있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얘 화질 되게 좋아서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눈 앞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에 속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제 여기를 점막 부분이라고 하죠. 약간 촉촉해지는 부분. 점막 부분이 이렇게 있고 좀 하얘 보이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있고 그 딱 끝나는 부분에 속눈썹이 이렇게 자라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관찰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관념 속에 아는 눈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리냐. 눈이 이렇게 있는데 요 흰자에다 갖다 붙이시면서 이렇게 그리세요. 요게 아니고 이렇게 점막 부분이 있고 그 겉에 부분에다가 속눈썹 그리셔야 자연스러운 눈처럼 그리실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사진 보고서 관찰하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앞쪽 부분 뾰족하게 빠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속살 있는 부분 표시를 좀 해줄 거고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리고 눈 아래 꺼풀 요 모양도 한번 그려줄 건데요. 얘 잘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 모양이 뾰족한 거에서 나와서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요런 되게 은근한 곡선 느낌을 잘 살려주셔야 인물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빨간 선이 있다는 기준 하에 여기서 빨간 선을 살짝 넘는 앞쪽 있고 그리고 살짝 아래로 와서 내려갔다가 눈꼬리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모양을 잘 그려주셔야 인물을 닮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눈 하나만 그리는데도 되게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이렇게 눈 모양 한번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눈동자 그릴 거예요. 눈동자는 눈 앞머리와 요 눈 끝나는 부분의 중간 2분의 1 위치에다가 눈동자 그려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동자가 위쪽이 살짝 가려지게 그릴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많이 가려져 있죠. 동그란 원을 그린다고 쳤을 때 윗부분이 꽤나 많이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흐린 선으로 이렇게 원을 한번 이렇게 뒹글뒹글 그려보는 거예요. 동글동글 원을 굴려가면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건지 그려보시고 요 위치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정확하게 한 선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때는 무작정 그 진한 선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흐린 선으로 계속 어림잡아서 요 위치가 맞나? 이게 정확할까?를 계속 생각하시다가 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정확하게 한 선으로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진하게 선 그으면 이렇게 해두시고 위쪽에 눈동자 그린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눈 보면 조명 같은 거 빛 받아서 좀 반짝이는 부분도 있죠? 하얗게 이런 것도 모양 한번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반짝이 위치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얘가 이제 속눈썹이나 아니면 윗꺼풀 그림자 때문에 반짝이 이 하얀색 동그란 게 이 눈꺼풀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간격을 뒀다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서 한번 보시고요. 아니 이제 눈을 대충 그린 것 같다 하면은 보조선 같은 것도 한번 살짝 지워주시고 이 쌍꺼풀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보시면 요 눈 앞머리부터 살짝 각도가 틀어져도 이렇게 눈 모양 그대로 근데 간격은 좀 있게끔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눈 앞머리에서 각도를 부채꼴로 살짝 늘려가지고 이 눈꺼풀의 곡률이랑 비슷하게 가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둘러싸고 있는 원 모양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쌍꺼풀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최대한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 커플 여기도 그냥 표시만 해둘게요. 흐리게 점막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흐린 선으로 표시해둬 볼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할 때 이렇게 아래 커플 약간 애교살 모양 있죠? 이런 것도 그냥 살짝 선으로 표시를 해두기도 하거든요. 살짝 해둬 볼게요.
아마 한 3시 10분 정도까지 스케치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돌면서 스케치 봐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너무 지금 눈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 눈, 코, 입 다 그리셨을 때 안 닮았다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봐드릴 거거든요. 처음이라 그 한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저희.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위치만 맞추는 것만 정확해도 정말 잘하신 거니까 너무 막 그렇게 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갈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눈썹 위치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소지섭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마크가 약간 억울한 듯한 이런 8팔자의 눈썹이잖아요. 요거 한번 그려볼 텐데 그러면은 눈썹 위치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썹 요 중간 부분이랑 저희 눈꺼풀 그린 요 부분이랑 길이를 한번 또 재서 여기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려볼게요. 뭐 이거 보셔도 되고 이거 보셔도 돼요. 여기 눈썹과 눈의 사이 체크를 해서 이 정도구나를 체크를 해줄 거고요. 지금 눈썹을 뭐 정확하게 한결 한결 이렇게 그리진 않고 틀로 그냥 그려볼게요. 원래 사람들 눈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를 특징으로 보시고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틀로 한번 이렇게 그려다 볼게요. 이렇게 두고요. 저희 왼쪽 눈도 같이 들어갈게요. 지금 왼쪽 눈을 한번 오른쪽 눈이랑 비교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눈 그리고 왼쪽 눈썹이 전체적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오른쪽보다 내려가 있어요. 되게 비대칭이죠. 요거 맞춰서 그려주셔야 닮게 그릴 수 있어요. 나는 이 대칭이 이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다 그리시면 안 닮아져요. 이 사람은 이 비대칭의 얼굴이 특징이라서 소지섭이기 때문에 위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눈꺼풀 넓이 똑같이 잡을 건데요. 요만큼 얘는 더 높이 올라가 있었고 얘는 더 낮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거 위치 자처럼 또 체크해주고요. 위 커플이 내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 커플도 그에 따라서 더 내려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운데 위치를 체크를 해가지고 가운데겠죠? 체크를 해서 아래 커플 내려가 있는 부분 체크 이렇게 해줄 겁니다. 오른쪽 아래 커플을 그릴 때는 이 빨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이런 아래쪽에 간격까지 재진 않았었는데 왼쪽 눈은 확실하게 더 내려가 있어서 아래 커플 요 위치도 체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지금 보시면 이 빨간 선보다 빨간 선과 초록색이 겹쳐지는 부분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는 거죠.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내려서 눈 앞머리 자체도 이 오른쪽보다는 내려가 있어요. 여기 빨간 선보다 내려가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 눈은 요 초록과 빨간 선이 만나는 십자 부분 요 정도의 눈꼬리가 끝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생각보다 눈 하나만 그리는데도 되게 체크할 게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진짜 후다닥 가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저희 그 다음에 눈동자 그렸었어요. 눈동자 똑같이 동글동글 여기 위쪽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가운데 맞춰서 눈동자 그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반짝이 있으면 반짝이 모양도 한번 잡아주시고 아랫꺼풀도 똑같이 오른쪽 눈처럼 점막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막 부분도 스케치 한번 해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왼쪽 눈이 상당히 내려가 보이게 그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다가 저는 그래도 이제 지금 탁상에서 그리니까 얘가 조금 세워져 있어서 왜곡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평평한 책상 위에서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열심히 그려도 이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눈을 그리다가 종이가 조금 투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서 나랑 90도 딱 잘 보이게 이렇게도 한 번씩 보세요. 그렇게 체크하셨을 경우에 이런 선들이 막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서 환기도 시켜줄 겸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눈 그리신 분들은 똑같이 쌍꺼풀 그릴 건데요. 얘 쌍꺼풀도 비대칭이에요. 보시면 아까 오른쪽 눈은 이 눈 앞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좁게 나와서 이렇게 둘렀었는데 얘는 여기 이어져 있진 않죠, 주름이. 그래서 겉에 부분 적당히 간격을 두고 눈꺼풀 곡률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줍니다. 슬쩍 모양만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신 다음에는 이런 보조선 같은 거 살짝씩 지워주시면서 깨끗하게 스케치 관리를 해주시고요. 눈썹도 같이 갈 건데요. 눈썹도 좀 내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오른쪽 눈썹보다 한 3mm 정도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눈썹 그리시기 전에다가 여기다가 살짝 선 그어서 좀 아래쪽에 그려야지 라고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눈 간격 한번 재고 나서 눈썹 길이 재서 요만큼 해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어줄게요. 어쨌든 오른쪽 눈썹보다는 좀 더 내려가야 된다. 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물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 뜨시면 거의 다 뜬 거예요. 코랑 입은 사실 스케치 뜰 게 많이 없거든요. 눈 한번 다 떠보시고